등차 수열 우리가 요거를 확인했었잖아. 내용은 몰라도 최소한의 용어 정도는 기억을 하겠지. 그래서 빠르게 좀 해보면 수열 그 숫자의 나열을 수열이라고 하고 그 숫자를 나열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수열을 보통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걔를 이렇게 나열을 실제로 쭉 했을 때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요것을 보통 수열의 종류와 관계없이 얘를 초항이라고 부르죠. 그렇지?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함수라고 생각했을 때 그 함수도 식이 있는 것처럼 이 수열도 하나의 식이 존재하고 이거 n에 대한 식이 돼서 우리가 an을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뭐라 불러? 일반하게 부르는 거지. 맞지? n에 대한 식을 표현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뭐라 불러? 일반항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n이 e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수열이라고 해봤을 때 쟤한테 이제 1부터 넣는 거지. n에다가 1, 2, 3, 4를 넣으면 an이라고 하는 수열은 1 넣으면 3이고 그렇지? 5, 7 이렇게 가는 거지. 맞지? 그래서 우리가 1 넣으면 초항 나오고 2 넣으면 두 번째 항 나오고 3 넣으면 세 번째 항 나오는 이런 n에 대한 식을 우리가 이곳을 이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부르는 거. 맞지? 일반항이라고 부르는 거지. 일반항은 함수를 치면 함수식과 같은 거지. 함수식과 같은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기본적 용어는 이 정도. 그렇지? 특별한 건 없으니까. 등차 수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등차 수열은 뭐야? 어떤 일정한 값을 더해서 만드는 수열이었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쓴 이런 것들이 그렇지. 그러니까 저런 거는 내가 2라고 하는 값을 계속해서 더해 나가면서 수열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 근데 이때 일정한 값을 더한다고 했고 그때 더해지는 그 일정한 값을 우리는 공차라고 부른다고 했었고 공차를 우리는 보통 D라고 쓰는 거였어. 맞지? 그런 것들은 기억을 좀 하고 있어야 돼.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지.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했던 것이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거였어. 일반항을 유도하는 거였고 유도하는 걸 보여주면 AN을 내가 썼을 때 A1이 있고 A2가 있고 A3이 있어. A4가 있고 쭉 가서 A에 N-1이 있고 A에 N이 있는 거지. 맞지? 그럼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얘한테 뭐를 더해서 공차를 더해서 얘가 되는 것이 등차 수열이야. 마찬가지로 얘한테 뭘 더해서 공차를 더해서 얘가 되는 거고. 맞지? 마찬가지로 공차를 더해서 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는 거고 얘도 공차를 더해서 얘가 됐을 거고 얘도 공차를 더해서 얘가 됐을 거야. 그치? 맞지? 그러면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를 좀 해보면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왔어. 그럼 3항이 되기 위해서 공차를 2개를 더하는 거지. 숫자의 관계를 잘 봐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4항이 되기 위해서는 3개를 더하는 거야. 4항이 되기 위해서는 3개를 더할 거야. 맞지?
5항이 되기 위해서는 4개를 더했을 거고 쭉 더해서 얘가 된다라고 했을 때 몇 개를 더하는 거냐면 n이 되기 위해서 n-1개의 공차를 더했겠지. 맞지? 그거를 쓰는 거라 그래서 그걸 써보면 최종적인 식은 뭐가 되냐면 n번째의 이 수열의 일반항은 초항에서 뭘 더했다? n-1의 공차를 더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지. 왜 그렇게 왜 n개가 아니고 n번째 항인데 왜 n개가 아니고 n-1개냐라고 얘기를 하면 눈에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숫자의 규칙이 그렇지. 3일 때 2, 4일 때 3일. 맞지? 그냥 그렇게 규칙을 확인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저게 이제 등차수의 일반항인데 사실은 저 일반항을 그렇게 막 빡세게 쓰진 않지. 일반항을 쓰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요 체계를 이해하는 거지. 요 체계를 이해하는 거야. 그렇지? 저 체계를 잘 이해를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A에 4를 주고 A에 7을 구하래. 그럼 A에 4를 주고 A에 7을 구하라고 했을 때 뭐 이게 뭐 5래. 얘를 물어봤어. 등차 수열에서 뭐 다른 조건 하나 더 줬겠지. 그렇지? 다른 조건 하나 더 줬겠지. 뭘 줬다고 생각해볼까? 뭐 이런 걸 줬다고 생각해볼까? A 뭐 10에서 A 8을 뺐더니 뭐 6이래. 뭐 이런 조건을 줬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치? 그러니까 공식에 너무 얽매이면 안 되는 게 이거 외워갖고 대입해서 풀면 이제 저 풀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면 내가 옛날에 수열할 때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지만 특히 등차 수열은 관계를 통해서 풀으라고 했어. 그치? 관계를 통해서 풀으라고 했고 공식에 대입하지 말라고 그랬지. 공식에 대입하는 건 최후의 수단이야. 공식에 대입하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식에 대입하는 건 최후의 수단이고 관계를 이해하고 푸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공식으로 푼다고 하면 이렇게 가겠지. A10은 A 플러스 9D고 A의 8은 A 플러스 7D니까 이것을 빼서 이게 뭐야 2D가 되고 얘는 이게 6이라고 했으니까 D가 3이다 뭐 이렇게 구할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럼 D가 3이고 얘를 집어넣어서 아니 얘를 집어 A4는 그럼 뭐야? A 플러스 3D니까 3을 집어넣어서 A 플러스 9가 5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4야. 그래서 A7은 A 플러스 6D가 되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D 18 되겠지? 3이니까 얼마? 14다. 자, 이렇게 풀 수 있을 거야. 공식을 이용해서 당연히 저렇게 풀 수 있겠지. 근데 저렇게 푸는 거는 요거를 이해하는 게 아니지. 관계를 통해서 푼 게 아니야. 공식으로 푼 거지. 가장 안 좋은 풀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풀이가 가능한 풀이 중에서 가장 쓰레기 같은 풀이고 절대 나는 저렇게 풀지 않을 거다. 저렇게 풀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니면 나는 절대로 저렇게 풀지 않아. 그러니까 관계를 통해서 푼다고 하는 거는 저 구조 자체를 이해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두 칸 차이지. 두 칸 차이고 공차가 2겠지. 그 공차가 두 개가 6이니까 공차가 3이라는 거야. 맞지? 맞지? 공차를 저렇게 구해야지 이렇게 구하고 있으면 안 돼. 그리고 또한 자 A4가 5야. 근데 A4와 A7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얘한테 공차를 3개 더해주면 A7이 되거든. 맞지? 근데 얘가 5잖아. 공차 방금 내가 3이라고 구했잖아. 3칸 갔으니까 9가 돼서 이게 14 되는 거지.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렇지? 맞지? 이런 식으로 구해야지 처음에 했던 요 방식대로 구하는 거는 이제 아주 이제 뭐다? 쓰레기 같은 풀이. 그렇지? 공식에 의존하는 아주 안 좋은 풀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푼다? 내가 방금 했던 것처럼
두 항사의 관계, 얘네들 사이 어떤 관계를 이해하고 공차를 썼고, 얘네들 사이 관계를 이해해서 공차를 이용해서 내가 얘를 14라고 쓸 수가 있는 거지. 맞지? 그래서 공식 말고 관계를 통해서 풀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수능에 나오는 어려운 문제들을 풀거나 뭐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고 풀려면 저렇게 해야 돼. 그래야 보여. 관계가 보여. 그게 안 보이면 너무 괴로운 연산을 해야 될 거야. 그래서 저 관계를 통해서 푸는 연습을 좀 해봅시다. 물론 저게 만능은 아니야. 만능은 아니다. 공식에 어쩔 수 없이 넣어야 되는 문제들도 있어. 식이 주어진 게 너무 복잡해서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개수가 안 맞거나 이러면은 공식에 쓸 수밖에 없지만, 아무튼 최대한 쓰지 말고 푸는 거야. 자, 거기서 유형 1번부터 볼게. 자, 1-1번부터 볼게. 1-1번부터. 자, 등차 수열에 대해서 구항이 70이고 그 다음에 16항이 84래. 그때 100이 몇 번째 항이냐를 물어봤어. 자, 그럼 봅시다. 관계, 공차 7개 더 있겠지. 7항 같잖아, 그치? 그게 얼마야? 14지. 그 D가 얼마야? 2겠지. 자, 그럼 봐봐. 얘한테 몇 칸을 더 가야 100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은 몇 칸 가야겠어? 16이니까 8칸 가야 되겠지. 8칸 가면 얼마야? A에 24겠지. 16이 8칸 갔으니까 24 되는 거 맞지? 그래서 몇 항이다? 24항이다. 이렇게 푸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유형 2번에 있는 것도 한번 해봅시다. 봐봐, 거기 뭐 해볼까? 4-1번, 4-1번 해볼게. 등차수 AN에 대해서 A3과 A5를 더해서 얼마다? 26이다. 그때 A4-A7이 -12래. 자, 93이 되는 것은 몇 번째 항인지를 물어보고 있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식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어떻게 푸는 거야? 이걸 가지고 공차를 구할 수 있지. 이거 A7에서 A4를 뺐다고 생각해보면 12니까 공차가 얼마냐면 3칸이지? 3이야. 그래서 4지. 돌아있네. 4지. 3칸이 12니까 한 칸당 4 맞지? 맞지? 공차가 4야. 자,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저걸 쓰는 거예요. 등차 중앙을 쓸 수 있고, 그렇지? 등차 중앙을 쓸 수 있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이론을 쓴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해볼게. 그럼 얘랑은 당연히 뭐 할 거야? 같겠지. 맞지? 왜냐면 얘는 얘한테 공차 늘어났고 얘는 얘한테 공차가 줄었으니까 전체적으로 서로 상쇄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이게 등차 중앙의 이론이긴 하지만 그냥 등차 중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저렇게 생각해보자. 가능하지, 그렇지? 그러면 A4가 얼마가 되는 거냐? 13 되는 거 맞지? 맞지? 두 개 더해서 26이니까. 자, 그러면 AK가 얼마가 되는 거야? 93이 되는 거니까 자, 얼마 증가냐면 80 증가한 거야. 근데 공차가 4니까 몇 칸을 간 거냐면 20칸을 간 거지. 맞지? 20칸 간 거야. 그러면 당연히 K가 얼마겠어? 4에서 20칸 가면 24아니야. 그치?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밑에서 하나 더 해보자. 같은 유형에서 하나 더 해보자. 뭐 잘 안 되는데요. 내가 이거 이렇게 수업하고 나면 우리는 초엘리트가 아니니까 그럴 일 없겠지만
다른 반에서는 뭐 이해는 되는데 못 쓰겠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쉬운 방법을 알려줘야 돼? 그건 아닌 것 같아, 그치?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습관의 문제, 습관의 문제. 본인이 식을 어떻게 대했느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식을 대했느냐, 이게 습관의 문제거든. 내가 지금 한 게 어려운 거 없잖아. 이게 뭐 어려워? 이거 하나 늘어나고 하나 줄어들고 똑같다, 이게 어려워? 이게 어려울 수가 없지.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렇게 문제를 평소에 생각 안 해본 거야, 그냥. 그렇지?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해봐. 여기서 해봐. 저게 어려우면 어디부터 다녀야 돼? 유치원부터 다시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하나 줄어들고 하나가 늘어났는데 처음이랑 똑같다가 어려우면 유치원도 안 되지 않아? 그렇지? 구구단부터 다시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100점이 나온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생소함의 문제고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해. 어려운 게 아니고. 아무튼 거기서 하나 더 해볼게. 6-1번 한번 해봅시다. 공차가 0이 아니래. 공차가 0이 아닌 공차 수열에서 A3과 A9의 절대값이 같대. 공차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는 특정 값을 계속 더해 나가서 만든 거야. 더해 나가서 만들었는데 그 값이 같을 수는 없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뭐야? 값이 서로 달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을 띄워주면 이것이 바로 저런 식으로 되겠지. 그리고 A7이 -5래. 그치? 그때 A의 100의 값을 구하시 오라고 했어. A의 100. 자, 그러면 A3이 있고 A9가 있어. 그럼 이게 서로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는 더해서 0이라는 얘기잖아. 맞지? 더해서 0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봅시다. 내가 얘한테서 뭔가를 더해서 얘가 되는데, 그렇지? 근데 얘네들이 더해서 0이래. 그럼 봐봐. 얘가 얘한테 얼마큼 더해줬는지를 생각해보면 얘는 A3에다가 뭘 더해준 거야? 6D를 더해준 거야. 맞지? 그럼 쟤네들이 더해서 0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얘네들이 더해서 0이다? 그럼 이게 A3 플러스 6D가 0이니까 A3이 뭐가 되는 거냐면 -3D 되겠지. 맞지? 그냥 그래. 그치? 그럼 내가 이 구조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냐면 A3이 -3D인 거야. 얘가. 밑에 하나 쓸게. -3D인 거야. 그럼 그 다음 항은 뭐겠어? 이 -2D겠지 당연히. D를 더해서 만든 거. 그 다음에 뭐겠어? -D겠지. 그 다음에 0이고 D, 2D, 3D가 되는 거지. 그치? 이게 A9인 거지. 그치? 3, 4, 5, 6, 7, 8, 9. 물론 너희들이 이런 문제를 처음 푸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다 써줬지만 그냥 앞으로는 저렇게 생각해서 그냥 필요한 것만 쓰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저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봐봐. A7이 누구야? 얘 아니야? 7, 8, 9. 그렇잖아. 걔가 얼마라는 거야? 이게 -5라는 거 아니야? 그럼 다 나왔지 뭐지? 맞지? A7이 -5야. 근데 A에 100을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얘한테서 공차를 몇 개 더한 거야? A7에서.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가자. 왜냐면 얘가 A6이잖아. A6이 0이지. 그치? 그럼 A6에서 얘는 몇 개? 94개 공차를 더한 거지. 맞지? A6에서. 근데 A6이 0이니까 안 쓴 거야. 한번 쓰자. A6에서 뭘 더한 거다? 94개 공차를 더한 거야. 얘가 0이잖아. 그래서 94 곱하기 -5가 된다. 계산해서 쓰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거를 공부를 하면 걔도 중요하기 때문에 걔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면 좀 더 직관적이 아니고 계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해서 얼마다? 0이면
여기라고 하는 것 전에 얘네들이 등차 중앙에 의해서 요거 센터 항이 얼마야? 3, 4 중앙값이 얼마지? 8, 6이지? 이게 뭐란 말이냐면 A 6이랑 같아요. 그래서 뭐 애초에 맞지? 근데 이게 0이니까 얘가 0이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등차 중항이라고 부르지. 등차 중항. 그치? 등차 수열은 내가 앞뒤 합이 가운데 있는 거의 2배와 같다는 거지. 그게 등차 중항이거든. 그래서 그걸 이후에 설명을 하면 뭐 마찬가지로 똑같이 구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공식에 좀 의존하는 거지. 그치? 물론 그거는 많이 쓰기 때문에 그거는 공식도 중요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해봐야 돼. 그치? 저렇게 하는 걸 해봐야 나중에 너네들이 등차 수열을 풀 때 도움이 좀 많이 된다고. 그런 구조들이. 그치? 그러니까 왜냐면 쉬운 문제 할 때 이런 걸 해봐야지 쉬운 문제 공식에 대입해서 그냥 답만 내고 어려운 건 이 구조 하나를 뜯어서 하나하나 뜯어서 물어보는데 그런 거는 이런 생각 그때 가서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치? 쉬운 거 할 때 저렇게 풀어봐야 되는 거야. 그냥 공식에 넣으면 되는데 못하러 저렇게 뭐 관계를 따지고 저 지랄을 하고 있나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치? 그런 생각이 우리가 수학을 못하게 되는 지름길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쉬운 걸 할 때 어렵게 생각을 해봐야 어려운 문제 풀 때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아무튼 뭐 그냥 공식에 나는 그냥 넣을래 이렇게 하지 마. 자, 그 다음에 유형 3번 봅시다. 3번. 자, 여기는 그리고 공식을 좀 써줘야 돼. 이거는 등차수열 공식을 좀 써줘야 돼. 그럼 하나 해볼게. 7번 5항이 21이고 20번째 항이 마이너스 39라고 돼 있어. 그때 등차수열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게 언제냐를 물어봤지. 그러면은 자 봐봐. 얘가 일로 갈 때 공차를 15개를 더했을 거야. 5항에서 20항 간 거니까. 근데 그게 얼마냐면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60이지. 공차가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4라는 거야. 그치? 맞지? 자 그래서 봐봐. A5가 얼마야? 21이야. 그럼 얘한테서 몇 칸 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몇 칸가 음수되는지 생각해보자. 자, 5칸 가면은 A10이고 5칸 가면은 20이 빠지는 거니까 1이 될 거야. 그럼 A의 11이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여기서 한 칸 더 가면 몇 칸이 되는 거야? 공차 더해 나가는 거지? 최초의 음수랑은 누구다? 얘다. 맞지? 자, 저렇게 풀면 되는데 근데 내가 공식을 쓰진 않았어. 일반한 공식을 쓰진 않았지만 얘는 공식을 좀 써주는 게 편한 경우들이 많아. 왜냐면 얘는 숫자가 쉬우니까 이렇게 그냥 나열해서 하는 거야. 근데 보통은 이 파트가 문제가 쉽다 보니까 숫자를 좀 더럽게 주는 경향이 있어갖고 계산이 좀 빡빡한 경우들이 있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공식을 좀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일반항을 쓸 수 있어야 돼. 이거는 일반항을 써야 되고 뭐 일반항 쓰는 거는 쉽지. 공차 여기서 공차하고 하는 건 똑같아. 공차하고 하는 건 똑같고 대신에 일반항을 쓰려면 총을 구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총을 구하려면은 A1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너스 4 이것도 좀 이따 할 건데 이렇게 써놓고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좀 이따 보여줄게. 설명을 해야 되고 AN이 그렇지?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5 집어넣으면은 21 나와야 되지. 그럼 마이너스 20 플러스 네모가 되고 이것이 21 나와야 되는 거라서 여기 40이 들어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AN이 마이너스 4인 플러스 41 이렇게 돼서 이것이 음수인 L을 구해주면 되는 거지. 4인이 41보다 커야 돼서 N의 최소값은 11이 되는 거지. 아까랑 똑같이 구해지는 거야. 저런 식으로. 맞지? 저렇게 쓰면 되고 아마 이거 설명을 하면 오늘 거의 끝날 텐데 숙제는 그냥 쭉 풀어봐. 뭐 여기까지 다 풀어봐. 뭐
안 했는데요? 근데 옛날에 했던 거니까 안 되는 게 있으면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해줄 테니까 그거 그냥 끝까지 풀어와. 옛날에 배웠던 기억으로 풀어오면 돼. 까먹은 것들이 좀 있을 건데 설명 다 해줄 테니까 되는 것만 풀어. 숙제를 안 내면 뭐 할 게 없으니까. 자, 봅시다. 이거 일반항 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 보통 일반항 구할 때 연립해갖고 A, B를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일반항 어떻게 구할 거냐면 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1차 함수랑 똑같아. 등차 수열 일반항은 아까 내가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 맞지? 저렇게 썼지? 이거 전개해 보면 dn 마이너스 d 플러스 a1이야. 그렇지? 근데 이 n의 역할은 함수를 치면 x 역할을 해주는 거지. 그렇지? fx라고 써놓고 얘를 뭐 예를 들어 2x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 x 1 넣으면 여기 1 들어가는 거고 1 넣으면 3 나오고 2 넣으면 4 나오고 이런 거잖아. 그렇지? 맞지? 자, 그런 것처럼 얘도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여기 1 들어갈 거고 얘한테 2 넣으면 여기 2 들어가는 거니까 얘가 변수인 거야. n이 변수고 나머지들은 상수인 거지. 개수 상수인 거지. 그렇지? 그러면 얘를 n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이해를 했을 때 얘는 n에 대한 당연히 무슨 식이야? n에 대한 1차식이지. 그래서 1차식이라서 1차 함수야. 맞지? 1차식이니까. 그러면은 얘 여기에서 이게 뭐야? 공차가 되고 1차 함수의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냐면 기울기가 되는 거야. 왜냐면 1차 항의 개수는 기울기지. 그치? 그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울기가 뭐냐면 x가 1 증가할 때 y가 얼마큼 증가하냐면 기울기지.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x가 1 증가할 때 y가 얼마큼 증가하느냐가 기울기지. 그럼 우리가 이 등차 수열도 n이 1 증가할 때, 즉 다음 항일 때 얼마큼 증가하느냐 이 공차잖아. 그치? 그래서 공차랑 기울기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1 증가하면 d만큼 증가할 거야 당연히. 그치? 그러니까 n이 1일 땐 d고 n이 2일 땐 2d고 n이 3일 땐 3d잖아. n이 1 증가할 때마다 공차 하나씩 증가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1차 함수인데 1차 함수는 1차 함수인데 기울기가 무슨 역할을 해준다? 공차. 그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방금 봐봐. 내가 이거에 일반항을 쓸 거야. 근데 자 공차가 기울기라고 했는데 그게 마이너스 4래매. 그럼 나는 일반항을 쓸 때 뭐라고 쓸 거냐면 마이너스 4n이라고 쓸 거야. 그치? 너네 마찬가지 아니야? 1차 함수 기울기가 4래. 그럼 뭐라고 쓸 거야? 4x라고 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렇잖아. 그치? 그거랑 똑같아. 기울기, 공차가 기울기라서 1차 계수를 준 거야. 마이너스 4라고. 그지? 마이너스 4n을 쓰고 그럼 네모는 어떻게 채우느냐? 함수랑 똑같아. 5,21이라는 대입해갖고 저 네모를 구하는 거지. 그거랑 똑같아. 5 넣어서 얼마 나와야 돼? 21 나와야 돼. 그럼 여기다 5 집어넣어봐. 그게 얼마야? 21이야. 이 네모가 얼마가 돼? 그래서 41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일반항은 마이너스 4n 플러스 41이라고 나오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해서 일반항을 작성하는 거야. 저런 식으로 일반항을 작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그러니까 최악의 방법이 이거지. 아까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런 짓은 하지 마. 뭐 정 모르겠으면 이렇게 해서 푸는 것도 있긴 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는 그렇게 하지 마. 이게 연립하는 거지. 최악의 방법이거든. 맞지? 연립해서 푸는 거는 최고의 수단이야. 최고의 수단.
그치? 항상 우리는 뭐를 통해서 푼다? 관계를 통해서 푼다. 그치? 여기서 그게 우선이라고. 특히 등차 수열은 그 연습이 돼야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돼. 등비 수열은 공식에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좀 있어. 등비 수열은 등차 수열과 달라서. 근데 등차 수열을 반드시 내가 했던 말을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아무튼 아까 내가 이거 그냥 일반항 바로 써갖고 그게 뭔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해준 거야. 일반항을 이렇게 쓴다는 거. 이렇게 잘 생각해보고 일반항은 저렇게 작성해서 오면 된다. 문제 하나 더 읽자. 저건 저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유형 4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읽어보고 해봐. 다 배운 거고 쉬운 거니까 할 수 있다. 그 문제 풀어볼 때 몇 가지 다 해보려고 했는데 다 해보기 좀 힘들겠지. 내가 프리 준 걸 다 해보지는 말고 218페이지까지요. 그럼 유형 많지는 않은데 대신에 그 여기 오늘 그 뭐야 지수로 감수도 있고 그런 다 채워가야 돼. 다음에 그것도 질문 받을 거야. 등차 중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 등차 중앙. 유형 5번. 그거 아까 그거 저거 풀고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아직 남아서. 등차 중앙은 이거지.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우리가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거를 쓰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저게 이제 뭐냐면 뭐 이런 거야. 얘가 공차 하나 빠진 거잖아. 공차 하나 차이 날 거 아니야? 얘도 마찬가지로 공차 하나 차이 나겠지. 그럼 실제로 내가 앞에 거와 뒤에 거를 더해주면 2b가 되니까 그것을 2로 나눠주면 b가 된다. 라는 게 이 등차 중앙의 원리가 되는 거였지. 맞지? 저렇게 그래서 이렇게 쓰는 이 식을 우리가 등차 중항이라고 불러. 이 식 자체를. 그리고 이 등차 중항은 뭐랑 같냐면 산술 평균과 같지. 산술 평균, 기하 평균 때 그 산술 평균 말하는 거 맞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그 세 개에서 앞뒤에 있는 것이 가운데 있는 것의 뭐야? 산술 평균이다. 이렇게 그렇지? 거꾸로 얘기했구나. 가운데 있는 것이 앞뒤에 있는 것이 산술 평균이다. 그렇지? 근데 이거는 딱 붙어 있을 필요는 없고 한수가 동일하면 좀 떨어질 수도 괜찮아. 그러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뭐 A에 그러니까 일단 A, 2, 3, 4가 있어. 그러면 당연히 얘가 이것과 이것의 중앙이 돼서 A3은 그렇지? A3은 2분의 A2 플러스 A4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그렇지? 근데 가운데만 있으면 되는 거라서 꼭 이렇게 붙어 있지 않아도 예를 들어 뭐 A10이 있어. A7이 있어. A13이 있어. 그럼 7과 13의 센터가 10이니까 얘네들끼리도 등차 중앙을 성립하는 거지. 그렇지? 떨어져 있어도 등차 중앙을 성립을 하는 거야. 그래서 A10은 2분의 A7 더하기 A13과 같을 거야. 그렇지?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어도 등차 중앙은 쓸 수 있다. 자, 그런 거고. 근데 사실 내가 이렇게 해놓고 증명을 해줬는데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식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얘네들이 등차수를 이룬다고 하면 그냥 A 대신에 B-D로 넣고 C를 그냥 B 플러스 D로 넣고 푸는 방법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는 세수를 뭐로 넣는 거야? B-D, B, B 플러스 D로 놓고 푼다 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세수가 등차수를 이룬다고 하면 등차 중앙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놓고 풀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근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2번이 훨씬 좋은 풀이가 나온다고 했어. 그렇지? 왜 훨씬 좋은 왜 두 번 등차 중앙은 심지어 네임드잖아. 이름 붙어 있잖아. 얘는 이름도 안 붙어 있잖아. 그렇지? 이름이 붙어 있지만 얘는 뭐야?
그지 같은 거 별로 안 좋은 거야. 훨씬 좋은 건 뭐다? 2번이다. 자, 2번이 왜 훨씬 좋은가를 좀 보면은 2번은 미지수가 몇 개야? 2개밖에 없지. 1번은 미지수가 몇 개야? 3개야. 그치? 그래서 가능하면 2번으로 푸는 거야. 알겠지? 근데 1번은 왜 하느냐? 2번으로 다 쓸 수가 없어. 왜냐면 내가 이렇게 문자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 문제에서 이미 주어져서. 그치?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거야. fx를 x-1, x-2,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등차수열 이룬대. 그럼 f1과 f2와 f3이 등차수열 이루니까 얘네들은 이미 문자 설정이 끝나 있는 상태지. 내가 이것을 다른 무언가로 바꿀 수가 없잖아. 얘처럼 마음대로 설정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써놓고 등차 중앙을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내가 마음대로 문자를 바꿀 수 없는 경우에는 등차 중앙을 쓸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숫자를 내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뭘 쓰는 거야? 당연히 얘를 쓰는 게 아니고 당연히 얘를 쓴다 그랬지. 미지수가 하나 적으니까. 그래서 얘가 기본이야. 얘가 기본이고 이거 못 쓰는 경우에 얘를 쓰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용 5번까지를 설명을 했고 문제는 그냥 풀어봐. 그냥 사실 문제는 개 쉬워. 왜냐면 여기다 넣으면 다 풀려 거기 있는 문제는. 그치? 그래서 이게 유형 6번에 대한 거야. 그래서 유형 5번은 여기다 넣어서 푸는 거고 유형 6번은 이제 여기다 요거 이용해서 푸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등차 수열이 합 전까지는 설명을 한 거고 물론 이거 했다고 해서 문제를 풀지 못할 거야. 여기 있는 건 풀어야 돼. 뒤에 있는 건 못 풀 거야. 뒤에 있는 책 안 줬잖아. 다음 시간 뒤에 있는 책 줄 텐데 아무튼 우리가 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되게 많은 깊이 있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잘 해봐. 잘 해봐야 어려운 거 풀 수 있어. 일단 여기까지 하고